신에서 vs 슬레이어. 왜 그러는 거야? 야, 이거는 업로드 못하겠다. 여러분, 이건 저희끼리만의 비밀입니다. 진짜 이거 꼭 비밀 지켜주셔야 돼요. 오마티오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바리스타는 결국 나이가 먹으면 창업밖에 없는 건가요? 저는 창업 생각은 없는데 주변에서 왜 그러면 바리스타를 하냐고 하셔서.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탁 눈이 걸린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평생 직장이 돼야 되는데, 바리스타가, 그죠? 평생 직장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커피 한 잔에 판매되는 가격을 생각해 보면 돼요. 뭐 4,000원에서 5,000원 그 정도잖아요. 청담동 가면은 뭐 한 10,000원 이렇게도 받는데, 그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그러면 4,000원, 5,000원으로 판매한다고 했을 때 바리스타 한 명이 내올 수 있는 매출의 한계점이 있죠.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바리스타는 평생 직업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호주가 한 매장당 뭐 20kg 치는 매장도 있대요. 20kg, 24kg 이러면 거의 아침에 출근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집에 갈 때까지 커피만 뽑다 집에 가는 거예요. 거의 자판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미치도록 커피를 뽑는 거지.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주, 이탈리아 빼고는 없죠. 있을 수도 있나? 여지는 남겨놔야 돼요. 여지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바리스타는 평생 직장이 될 확률이 매우 낮다. 안타까운 얘기죠. 바리스타는 평생 직장일 확률이 없어요. 거의 현재 시점에서. 아마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우리 세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한 거예요. 바리스타 다음 스텝이 필요해요. 바리스타 다음 스텝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뭐 난 로스터가 되고 싶어, 뭐 하고, 아니면 아니면 그린빈 바이어가 되고 싶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필요한 인원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로스터는 더 필요한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그린빈 바이어는 훨씬 더 적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개싸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경쟁 체제가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조건 내가 더 뛰어나야 돼.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다른 일. 그런 것들은 각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박근혜 넌 뭔데? 이러니까 저는 되게 운이 좋아서 너무 다행히도 우승을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생각하는 게 있었냐? 있었죠. 저 인테리어도 좀 할 줄 알고 제가 나름 장기술에 좀 능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굶어 죽을 놈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바리스타라는 요 직업 외에 이거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스타니까 커피만 존나 해야 되고 막 커피를 막 혼을 담아서 커피를 내린 다음에 그거를 내가 손님들에게 전달한, 좋은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신에서 vs 슬레이어. 왜 그러는 거야?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하면 저는 신에소. 완전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해. 슬레이어 vs 신에소는 신에소. 야, 이거는 업로드 못하겠다. 여러분, 이건 저희끼리만의 비밀입니다. 진짜 이거 꼭 비밀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230분 저도 신에소. 좋아. 동참해 주셨어. 네, 좋아요. 동참. 신에소 팬들이 많네요. 네. 스피릿은 어떻게 보이시는데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오늘이 기회예요. 왜 그래?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다 물어보셔야 돼요. 다만 약간 이런 건 있죠. 그 목표 지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이거. 서로 나도 여기서 뭐 오랫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 괜히 얘기했다 저 집에 가다가 암사 당하면 어떡해요? 네? 덤프트럭 이런 거 날라와갖고 나 집도 먼데 지금. 정말 근데 세계가 너무 다 좋아서 굳이 좋은 걸 딱 이게 고르라니까 너무 힘드네요. 네. 힘드신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날이 더워지네. 지금 덥게 입으셨어요. 자, 이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 또 쉽다. 네, 그라인더 질문이네요. 이번에 프리츠 도화점 매장 그라인더를 안핌으로 바꾸셨던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보통은 약배 전에 코니컬버를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는데 프리치 전 매장에서는 한 번도 코니컬버를 사용한 걸 못 봐서요. 서울 시네마나 잘 되어 가시나 프리치의 블렌딩 원두죠. 블렌딩 원두 이름이죠. 등등의 원두가 플랫버와 잘 맞는 것인지 안핌 그라인더가 뛰어나서 그런 건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서행래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한 겁니다. 아주 커피 맛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아주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첫 번째,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스페셜티 커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라인더 중 그런 몇 가지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좀 쌌어요. 1번. 그리고 그 가격 대비 퀄리티가 괜찮게 나왔고 2번은 그 관리의 용이성. 진짜 말하면서도 약간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끄럽다. 사실. 관리의 용이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프리츠 도화전 같은 경우는 엄청 바쁠 거 아니에요. 하루에 막 뭐 바쁘단 말이에요. 특히 러시 타임이 되게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한 12시부터 한 2시 반 3시까지 몰리는 요 타이밍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그라인더 청소를 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이걸 다 열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열기 쉬운 그라인더를 고른 거예요. 미안합니다. 맛만 따졌으면 뭐 다른 거 샀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사실 그라인더는 저한테 아직도 좀 약간 미지의 영역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거기까지 너무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사람이 원래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밖에 안 보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주옥 같은 답변들을 해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약간 네. 정치적인 답변 같은데. 약간 더듬는 거 보니까. 아니요. 이게 티나나요? 강정닭강정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와, 박근아 바리스타님, 그 프리치 원두들이랑 어떤 에스프레소 머신이 어울리는지 물어봐 줄 수 있으신가요? 못 벗어나겠구나 머신에서. 어떤 머신이 프리치 원두와 어울리나요? 아, 프리치 원두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 지금 여기도 머신이 3개가 있어요. 커피가 3개가 있어요. 올드도건 강배전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면은 길어지잖아. 뭐 다 맞게 할 수 있어. 다 가능해요. 뭐 뭐든지. 다만 특성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페이마 261로 커피를 추출한다. 우리 서울 시네마를 추출한다. 몇 가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포인트가 존재하겠죠. 아니면 머신이 라마르조코로 바뀌었다. 그럼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겠죠. 보편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를 사용하는 경우 머신의 유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이제 사실은 개인의 취향에 달려있는 문제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바리스타가 나는 어떤 스타일의 커피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충 견적이 나오겠죠. 뭐 페이마 이유길 쓰면서 막 쥐어짜는 추출하면은 그것처럼 골치 아픈 게 어딨어요. 세상 전체에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거 쥐어짜지지도 않는 머신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타일의 커피를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머신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취향을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지만 각 머신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편이기는 해요. 지금까지 써본 결과로는 뭐 슬레이어나 혹은 시네소 아니면 라마르조코 이쪽으로는 다 괜찮았어요. 대부분 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머신이었고 대부분 그런 거 생각해보면 라마르조코나 뭐 스피릿이나 이런 건 0.6mm 기글로 박혀있는 머신이고 스피릿 같은 경우는 그 기글로 위치가 뒤에 박혀갖고 인퓨전 타임이 조금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차이점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슬레이어 같은 경우는 니들밸브를 사용하니까 유량 조정이 가능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인퓨전 시간을 확보하면 충분히 커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끌어낼 수 있었고 시네소 같은 경우야 뭐 램프업, 램프다운 이런 거 가능하면 그러니까 저 바이패스 사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그 다음 머신은 뭐냐 모르죠. 매장을 또 오픈하면 또 다른 머신을 살 수도 있어요. 저는 앞으로 프리츠가 10개의 매장을 오픈한다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10개의 매장의 머신이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스펙트럼은 굉장히 많을 거야. 그라인더도 마찬가지고 그때그때에 맞춰서 저는 눈에 걸리는 거 살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나 이게 정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단한 답변이야. 여기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치훈이 사랑받는 이유는 실력이 20이고 얼굴이 80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전 내가 인정합니다. 지금 내 존나 비난을 퍼부으려고 그랬다가 아직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다 이런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얘기를 다시 진지하게 해봅시다.
아, 죄송해요. 네. 제가 사실 실력 20은 인정. 근데 얼굴 80은 아직 사실 지금 조명이 많아가지고. 자, 어쨌든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커피 추출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에스프레소를 45초 60ml를 20ml씩 나눠서 3번을 추출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자, 봐봐요. 이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가능한 한 짧게 내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커피의 성격에 맞춰서 내가 레시피를 결정하죠. 레시피를 결정한다는 거는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커피의 수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거냐예요. 그러니까 20ml씩 나눠서 추출하는 해서 내가 관능으로 평가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일단 예측을 합시다. 예측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면 20g의 커피를 사용해서 40g의 추출을 한다고 하면 1대2의 비율이 나오죠. 그러면 그 1대2의 비율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나는 그 비율을 만들었는가예요. 그 근거를 만드는 거는 어디서 오냐면 그 전에 널려져 있던 정보에서 나올 거예요. 정보라는 건 뭐냐면 커피를 어떻게 로스팅을 했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로스팅을 했는가, 혹은 언제 로스팅을 했는가, 커피는 어떤 종류인가, 뭐 게이샤일 수도 있고 파카마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뭐 버번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혹은 블렌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부스타가 섞였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내가 지금 숨도 안 쉬면서 얘기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고 그 정보를 토대로 나는 레시피를 결정합니다. 정보를 토대로 레시피를 결정한다는 거는 정보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이 어떤 커피를 만들겠다, 어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겠다라는 목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레시피를 결정하죠. 그게 첫 번째가 비율, 1대2냐 혹은 그 이상이냐 아니면 그 이하냐, 이걸 결정하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시간을 얼마나 갈 거냐. 그쵸? 시간을 얼마나 갈 거냐, 압력은 어떻게 할 거냐, 온도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결정은 정보에 있어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각 조건들, 비율이나 시간이나 압력이나 온도가 얘기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지.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 각 변수가 무엇이냐. 지금 내가 관능으로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각각의 변수들을 내가 바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고 그 자료를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다 나와.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경제적인 이유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추출될 때의 그 커피를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 추출되는 커피를 내가 확인하려고 뽑는 거잖아. 그 첫 번째에서 우리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된다고요. 보통은 안 돼요. 보통은 그걸 먹고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이렇게 개선점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샷은 무조건 버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커피를 받았으면 그 커피에 모든 정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언제 로스팅을 했고 어떻게 로스팅을 했는지, 혹은 어느 정도로 로스팅을 했는지, 커피에 뭐가 섞였는지, 혹은 싱글인지,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정보들은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럼 거기서 일단 첫 번째 예측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측치가 뭐냐면 내가 목표한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커피를 아주 묵직하게 만들고 싶다, 혹은 뭐 아주 플레이버가 팡팡 터지게 만들고 싶다, 이런 간단한 목표치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 목표치를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그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를 아니까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 몇 그램을 사용할 건지, 예를 들면 그 우리 원서점 같은 경우 싱글 커피를 사용해요. 블렌딩을 사용하지 않아. 싱글 커피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에르바수, 비아사르치라든가 그 허니 프로세스된, 아니면은 뭐 인도라든가 뭐 이런 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EK만 써요. 자, EK만 썼을 때 이 바리스타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왔는가? 그 원서점에 있는 바리스타들 중에 팀장이 누군가 그런 선택을 했어요. 뭐였냐면 EK로 갈았더니 우리가 똑같이 20g을 담아도 그 안에 공간이 그만큼 확보되지 않나.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으로 해결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20g짜리를 다 빼버리고 22g짜리로 다 바꾸고 그 안에 20g을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에 공간을 확보하자. 이런 식의 일종의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뽑아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레시피가 쭉 나와. 그러면 그 레시피가 맞는지 계속 검사를 다시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시간을 더 늘렸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혹은 줄였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다 예측을 해보자고. 그러면 아주 디테일한 형태의 레시피가 결정이 돼요. 될 수밖에 없어.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러면 그게 내 첫 번째 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내가 일단 추출을 해서 먹어보란 말이야. 그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예측한 결과가 맞는지 아닌지. 처음엔 좀 헤맬 수 있어요. 여러 번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거
굉장히 빨라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추출을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각 변수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되죠? 각 변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거를 알았을 때 나한테 트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접촉 시간을 좀 늘려볼까 이러면서 시간을 늘린다고. 그럼 시간을 늘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늘어나면 커피가 받는 저항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커피가 받는 저항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텍스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시간을 단순히 늘려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플레이버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큰 영향들은 텍스처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지금 너무 질문들도 좋고 270분 정도가 들어와 계세요.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건데 6년간 지금 프리치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읽어오셨죠. 저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프리치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올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보자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그건 어렵다.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였을까요? 맞아요. 운이 좋은 것도 있어요. 약간 저는 그런 신뢰도는 있긴 있어요. 뭐 모두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는 김병기를 100% 믿어요. 그래서 걔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저는 따라갈 거예요. 김병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저는 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치 의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신뢰도 혹은 뭐 그 김도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브레인이 또 한 분 계세요. 비틀즈 같은 동네야. 저기 똑똑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저는 아닌데 답이 빨리 안 떠오르거나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저같이 약간 우유부단하고 막 저 같은 애들은 뭔가 고민이 되면 뭔가 물어볼 때가 좀 필요한데 저는 그러면 제일 먼저 1번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김도현 이사거든요. 그분만큼은 아주 합리적이고 정확한 답을 나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대표자로 김병기, 박근하 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두 명이 돼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최대한 신뢰하고 모르겠는 건 물어보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신뢰도가 있다면 프리츠가 계속 갈 수 있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동업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래도 프리츠는 지금 동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어떻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런 정말 끈끈한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김병기 대표가 비밀병기네요. 이제는 비밀병기 아니지 않나? 이제는 그냥 병기 아닌가?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리스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커피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파주님께서 이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남이 타주는 커피? 남이 타주는 커피. 물론 뭐 내 인생에서 임팩트를 줬던 커피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 26살 때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카푸치노 한 잔, 그 다음에 2012년에 마셨던 케냐 깡구노, 그거 리브레 거였고 케냐 깡구노 그거 굉장히 지금도 기억이 나.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제가 들고 나갔던 과테말라 엘소코로 이아넥소스 마라카뚜라 커피, 이 정도가 저한테는 임팩트로 남아있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잠깐만요. 네. 머신 세팅은 다 해놓고 분쇄도도 맞추고 있는데 추출 시간이 일정하게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나요? 맛도 일정하게 안 나옵니다. 이상헌님 질문이에요. 원인이 아마 그라인더의 온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온도가 뜨거울 때와 낮을 때는 시간 편차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00% 일치하진 않을 수 있다. 이 정도가 있고 그라인더가 어떤 종류에 따라 다른데 미분이 형성되는 영역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명확한 질문이 필요하고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는 충분히 있다. 일단 그라인더의 온도, 그 다음에 환경, 현재 내가 추출하는 환경. 그러니까 첫 번째 추출과 두 번째 추출과 세 번째 추출을 했을 때 시간차가 날 수 있거든요. 날 수 있는데 그 편차가 막 들쭉날쭉하다 그러면은 그라인더의 온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마티오님, 커피 공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 카페에서 1년 좀 넘게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도 몇 년 전에 창업하시면서 커피를 하신 분이라 배우는데 조금 한계가 느껴집니다. 이거 난감하지. 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그쵸. 두 분은 어떤 방식으로 커피를 공부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부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냥 저 책을 그냥 집히는 대로 다 읽었고 사실 근데 책보다는 그냥 부딪히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부딪히고 계속 찾고 시도해보고 수정하고. 음. 네. 근데 먼저 어떻게 보면 편협한 시각,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정한 공부가.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고정관념들이 내 시야를 넓게 보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 저희 100% 유튜브에서도 동의해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제가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오래됐잖아요.
저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 시작한 게 저 20살 때예요. 제가 올해 나이가 많은데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흘러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거를 빨리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는 정보가 없는 게 아니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래 내가 사실 시간만 투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한글로 된 정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로 된 게 대부분인데 지금은 파파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수많은 자료들이 분명히 도처에 널려 있고 그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자료를 찾는 범위를 아주 획기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든 걸 의심해라. 아무것도 믿지 마라. 지금 내가 떠들고 있는 이 말도 믿지 마라. 제가 항상 하거든요. 누구한테든. 아무도 믿지 마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장하는 바가 나한테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끝까지 집요하게 뒤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자세가 계속 일관성 있게 이어진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는 금방금방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전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뭐 제 채널에서도 몇 번 말씀을 해드렸지만 공부하실 때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커피를 공부하려고 하는지와 그리고 내 최종적으로 이 커피를 함으로써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카페 창업과 그냥 커피에 대한 어떤 지적 호기심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한 그 길은 저는 좀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이라면은 이제 창업에 필요한 어떤 스킬들을 우선순위로 이제 좀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커피 애호가로서의 어떤 커피에 직접 호기심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의 우선순위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카페 창업을 앞둔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하지윤님 이 조언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창업을 해서는 안 되는 시점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어느 시점에 이미 내가 부동산 계약을 했어. 그럼 해야지. 그럼 빨리빨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나는 왜 카페를 할 건가? 이 질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왜 그걸 하려고 하나? 물론 그 전에 나한테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그러면 매일 똑같은 풍경을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보면서 1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안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지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카페 하나를 오픈하고 그 안에서 1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으면 이라면은 저는 병이 날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고. 댁이 어디세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고요. 저는 마포에서 왔습니다. 1시간 40분 걸렸어요, 거의. 오늘 진짜 먼 거리 오셨어요. 진짜 여기가 경기도 광주인데 여기까지 차로 오시느라고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리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다음에도 또 나오셔야죠. 부르면 나와야죠. 다다음 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또 아주 굉장한 분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다다음 주에도 아마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템핑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살짝 하면서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되게 가깝죠. 저는 그분한테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승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어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라는 포지션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 아닌가.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안치훈의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 월커 함께 시청해 주셔서 뭐 처음부터 들어와 계시고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는 유익한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